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 사업에서 부동산 투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창원시는 사업이 진행 중인 땅에 대해 점용 허가를 내줘 특혜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수년째 답보 상태인 창원 운동 복합 관광 레저단지에 지난해 민간 사업자 감사 보고서를 분석했더니 자본 잠식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영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각종 기금을 폐지하고 적립금을 일반 예산으로 활용하기로 한 가운데 근시안적 발상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SNS로 공범을 모집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2015년부터 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부지의 일부 땅을 보니까 국토부 승인을 받기 전에 쪼개기 수법으로 땅을 사들이고 5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보상가를 부풀리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 사업이 추진 중인 창원시 성산구 남지동 일대입니다. 창원시는 지난 2015년부터 계획을 수립했고 3년 뒤 국토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진행 중인 토지 가운데 수상한 임야가 포착됐습니다. 13,000여 제곱미터 4,000평에 가까운 임야에 소나무와 매실나무, 대추나무까지 모두 560여 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 땅 주인은 모두 3명. 3명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해인 2015년 1월 사업 예정지 임야 3필지를 함께 사들였습니다. 그러고는 2달 뒤 창원시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아 나무를 심습니다. 이 구역이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기 불과 3개월 전입니다. 보상가를 높이기 위해 나무를 심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대목입니다. 나무를 식재한 임야에 어떤 사업 시행 계획이 수립됐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수용됐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토지 분할 매입, 이른바 토지 쪼개기를 통한 투기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2015년 땅을 함께 사들인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A씨는 2016년과 2017년 자신의 지분을 개인과 기업에 나눠 팔았습니다. 땅을 사들이고 나무를 심은 지 불과 2년 안에 모든 땅을 다시 되판 겁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임야를 공유 지분으로 사들이는 것, 투기로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개발 가능 지역을 미리 그 정보를 입수해서 지분으로 투자하거나 또 쪼개서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90% 투기라고 봐야 됩니다. A씨 측은 기존 나무들은 돈이 되질 않아 다시 나무를 심었을 뿐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하거나 보상을 노린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보상이 목적은 아니고 되면 사는 거고 안 사면 특별히 정보를 듣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전부. 돈이 안 된다는 표현도 그렇고 저는 장난무들인데 저거 필요가 없으니까 다 비비고 그냥 이제 막대기로 만드는 거지. 창원 국가산단 확장 사업은 창원시가 1,800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그렇다면 창원시가 국가산업단지 확장 사업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야 소유자들에게 나무를 심도록 점용 허가를 내준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산단 확장 사업이 시작됐는데도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아서 특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야 소유자들이 창원시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은 지역은 성산구 남지공원 일대 13,000여 제곱미터. 무성하게 자란 수목을 제거해 경관을 좋게 하고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이유였습니다. 매매 목적도 있어. 이때 가치가 100원이면 우리가 팔 때 200원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200원을 만드는 과정이지. 이들은 허가를 받자마자 소나무 300그루와 감나무 250그루를 심겠다며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임야를 매입한 지 2달 만입니다. 구청에서 허가받았다. 나무 식재를 할 거니까 간섭하지 마라. 만약에 하면은 집이고 무엇이고 전부. 문제는 창원시가 점용 허가를 내준 시점입니다. 2015년 3월 30일부터 1년 동안
해당 임야의 점유 허가가 내려졌는데 불과 석 달 뒤인 6월에 개발행위 제한구역 고시가 떴고 이듬해부터 국가산납 확장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작물 보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점유 허가를 내준 건 특혜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발 계획이 이미 입안이 진행되고 있던 시점에 용도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허가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 점유 허가 기간, 도시계획 사업이나 공익 사업이 시행될 경우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창원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임야의 당초 계획에도 없는 매실과 대추, 배롱나무까지 심으며 나무 수를 늘렸는데도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공유가 안 되는 거는 상황이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당시는 우리 부서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사업과 관련한 보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달까지 지급된 보상액만 340억 원.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필지 지작물 보상 여부를 창원시가 재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가담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이번엔 수년째 사업이 답보 상태인 창원 웅동 복합관광 레저단지 기획 보도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최근에 골프장 추가 야간 개장 계획을 공동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지지부진한데 수익이 나는 사업만 골라서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MBC 경남이 이 사업자의 지난해 감사 보고서를 분석해봤더니 골프장 운영으로 매출은 증가했지만 이자 비용 등으로 자본 잠식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개장한 창원 웅동 복합 레저 관광단지의 한 골프장. 1단계 사업인 호텔과 리조트는 물론 스포츠파크 등 2단계 사업은 이뤄지지 않은 채 골프장만 5년째 운영 중입니다. 개장 다음에 전체 36홀 중 절반을 야간 개장한 민간 사업자는 나머지 18홀도 야간 개장하겠다는 계획을 채군 공동사업 시행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약을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돈벌이에만 급급해 있는 사업자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 시민으로서는 상당히 분노할 일입니다. 민간 사업자인 진해 오션 리조트의 지난해 감사 보고서입니다. 매출액은 218억 원, 코로나19 상황 속 입장 수익은 188억 원으로 개장 뒤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146억 원, 완전 자본 잠식 상태가 전년도보다 더 나빠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골프장에 이미 투자한 금액을 비용 처리하는 감가상각비가 약 100억 원에 차입금 1,840억 원에 이자 비용만 80억 원이 넘어 골프장 운영으로 매출이 증가해도 손실은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 같은 재무 구조라면 신규 사업을 할 여력이 낮아 보인다는 것이 회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진해 오션 리조트는 30년 임대 사업으로 감가상각비가 다른 곳보다 높아 생긴 회계상의 자본 잠식일 뿐 토지 사용 기간 연장으로 사업성이 확보되면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적인 숫자적인 일시적인 적자이고 사업이 진행되면 진행돼 갈수록 사업성은 그냥 시간적으로 개선이 되는 형국입니다. 현상만을 가지고 저희를 호도하고 왜곡시키고 있다고 저희는. 공동사업 시행자 중 한 곳인 경남개발공사가 민간 사업자의 계약 해지 가능성을 거론한 가운데 진해 오션 리조트의 재무 건전성 악화가 앞으로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전국을 뒤덮던 비구름대가 물러가고 현재는 비가 대부분 그쳤습니다. 해가 되면서 차차 더 맑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출근길 아침 기온 10도 이상을 보이며 추위 없이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올라 20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부터는 날씨가 급변하면서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로 뚝 떨어지겠는데요. 이렇게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을 때는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통영과 거제에는 어제부터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이 특보는 오늘 오전 중에 해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전까지는 시속 30에서 60km의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하늘빛은 아직 흐린 모습입니다. 오늘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차차 맑아지겠고요. 서부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있어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기온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창원이 14도, 함안은 1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창원 21도, 양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10도 이상을 보이면서 시작합니다. 낮 기온 역시 20도 내외를 보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부터 아침 기온이 떨어져 모레 목요일에는 특히 더 쌀쌀하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통영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각종 기금을 폐지하고 적립금을 일반 사업 예산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옹호론에 근시안적인 발상이란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통영시는 지난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13억 원을 예비비에서 끌어왔습니다. 때문에 올해 가용 재원은 40억여 원뿐입니다. 여기에다 국도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통영시의 최소 분담금도 200억 원에 이릅니다. 재정난 타개를 위한 통영시의 선택은 일부 기금의 폐지, 즉 기금 적립금을 일반 사업 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통영시는 5개 기금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104억여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관광진흥기금이 56억여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당장 시의회에서 쓴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를 따져 예산을 재분배하는 게 먼저 할 일인데 기금부터 폐지하는 건 근시안적 발상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관광진흥기금 폐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력 산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산 운용 부분을 조정을 해서 이 위기를 넘기고 현재 특히 관광기금 같은 부분은 전속을 시켜야지. 반면 통영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합니다. 위기 국면에서의 기금 활용이 오히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목적을 일반 회계에서도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어려울 때 폐지를 해서 관광 관련 분야에 투입을 하자. 현재 채무가 전혀 없는 통영시로선 지방채 발행보다 기금 활용이 재정 건전화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 재정 운영과 근시안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기금 폐지 조례안은 오는 6월 시의회에 상정됩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기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SNS로 공범을 모집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했는데요. 어떤 수법이었는지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도로, 검은색 SUV 차량이 길가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는 순간 마주오던 흰색 승용차가 왼쪽으로 방향을 살짝 틀어 스치듯 부딪힙니다. 중앙선 침범한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낸 흰색 승용차 운전자는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직진하던 차량이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찰나 왼쪽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량을 보고서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22살 A씨 등 3명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만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12차례, 타낸 보험금만 7,400만 원입니다. 차로 서서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날려오면서 아빠라고 앞을 봤는데. 이들은 보험 사기 수사를 피하기 위해 공범을 모집했습니다. SNS에 30에서 40만 원 일당을 주겠다는 글을 올려 차량 동승자를 모집한 뒤 이들 명의로 빌린 렌터카로 사고를 냈습니다. A씨 일당은 사고를 낸 뒤 차량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를 속였습니다. 실제 운전한 주범이 운전을 해가지고 고의 사고를 유발하고 사고 후에 조수석에 있던 공범이 운전석으로 옮겨 타고.
계속되던 이들의 범행은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며 상담을 받던 도중 동승자들끼리 서로 잘 모르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29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가덕신공항 발전전략 정책 토론회가 오늘 오후 2시 거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립니다. 유어초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협의회 회의가 오늘 오후 2시 창녕군 유어면 회의실에서 마련됩니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회가 오늘 오후 2시 합천군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함안 평림 공장 밀집지역 협의체 구성회의가 오늘 오후 2시 함안군 대산면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거창군 중심지 액션그룹 네트워크센터 개소식이 오늘 오후 5시 A판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어제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직자 재산 내역을 토대로 국회의원을 제외한 경남의 선출직 공직자 335명을 대상으로 재산 증감을 확인한 결과 80%가 토지를 소유했고 토지 보유 건수 2,559건 가운데 25%가 투기를 목적으로 한 쪼개기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경남도당도 경상남도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부동산 투기 감시단을 운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동의 한 서당에서 후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1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15살 A양은 지난 1월 하동의 한 서당에서 함께 숙식하던 13살 B양을 11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오늘 검찰에 구속 송치될 예정입니다. A양과 함께 B양을 괴롭혔던 2명은 가담 수위가 낮고 범행 횟수가 적어 불구속 수사를 받아왔으며 그중 1명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입니다. 피해자인 B양의 부모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 학생의 엄벌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진주시가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제5차 지역경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진주시는 시민 1인당 10만 원 지급 예산 360억 원과 목욕업소 지원 1억 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78억 원 등 모두 443억 원의 긴급 지원 예산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해온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진주시 의원 일동은 부족하고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위 의혹으로 지난달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하승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재심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하 청장에 대해 당초 중징계 처분했으나 도에서 경징계 결정이 나자 지난주 재심사할 것을 요구했으며 도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하 청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김해공항에서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항공편을 탈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김해와 김포, 대구공항을 대상으로 방역 상황과 시설을 점검하는 등 무착륙 관광비행 준비 작업에 나섰으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하루 2-3편 정도 운항할 방침입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공동주택 등 2,000가구에 미니 태양광을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은 320와트 용량 기준으로 설치 비용은 75만 원 정도며 신청한 가구는 도비와 시군비를 보조받아 설치 비용의 20% 이하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미니 태양광은 월 35kWh의 전기를 생산해 매달 5,800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마산의 역사를 담고 있는 옛 시민극장이 지역 예술인들의 전시 공연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마산예총은 어제 오후 창원시 창동 옛 시민극장에서 마산문화예술센터 시민극장을 개관하고
축하 공연과 함께 지역 화가들의 첫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시민극장은 1908년 시민대의기관인 마산 미니소로 시작해 1920년된 마산 구락구회관으로 활용된 뒤 1946년부터 영화를 상영해오다가 1995년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습니다. 스마트 이노베이션 착공식이 어제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140억 원을 투입해 내년 2월에 완공되는 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는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과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사업 분야로 나눠 대학과 기업에 첨단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고급 인력을 양성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서정 시인인 박재삼 선생을 기리는 문학의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사천시는 내년 말까지 16억 원을 들여 노산공원에서 갈대샘길 사이에 조형물과 벽화, 만남의 광장 등 시인의 문학 발자취를 조명하는 문학의 거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분야는 컨설팅과 기술 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 16개 프로그램이며 분야별로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을 기업이 선택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뿌리 기업과 소재 부품 장비 전문 생산 기업 등은 지원하면 가점을 받고 선정되면 기업에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가 다음 달까지 창녕군을 비롯해 올해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예정인 7개 시군 12개 읍면동에서 지역 디자이너 양성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맞춤형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 해당 읍면동을 찾아가 교육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를 이해시키고 주민자치 사례를 공유하며 의제 발굴과 실습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